안녕 얘들아. 저는 지금 토요일에 우리 한국사 가는 수업이 있거든요. 수업 끝나고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켰고, 자, 오늘은 이제 할 거는 뭐냐 하면 그 통일 신라,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이제 오늘 알아볼 겁니다. 그 통일 신라의 발전과 후삼국 선립을 볼 건데, 통일 신라의 대표적인 왕 그러면 우리가 신문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커진 나라를요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나라를 뭐 나눈다든지 지방 행정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군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비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교 교육기관이 그때 없었잖아요 신라에는. 근데 그것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알겠지? 먼저 자 신문왕이 왕이 딱 됐어요. 근데 너 생각해봐. 삼국통일 그 완성할 때는요, 통일을 이룩할 때는 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죠? 왕 혼자는 할 수 없어. 그지? 그리고 분명히 진골 귀족들의 어떤 그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신문왕이 정책을 펴려고 하면 그 귀족들이요, 굉장히 시시건건 아마 시비를 걸었을 거야. 그래서 신문왕이 만약에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요, 그 사람들부터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흠돌의 난이라고 나오는데 김흠돌의 난은요.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그 왕비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였는데 이 사람도 그 통일하는데 그 뭐지 신라가 통일할 때 이제 힘을 쏟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노급이라는 신라의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관리에게 땅을 주고요.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그 뭐지 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다 부릴 수 있는 그 권한까지 다 줬는 게 노급이라는 제도였다. 근데 신문왕이 노급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요. 관료전을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세금만 얻어가지고 관리들이 살 수 있게끔 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 생각할 때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이야? 네가 만약에 관리 입장이라면, 너희가 만약에 관리라면, 귀족이라면, 너는 당연히 노급을 선택할 거야, 그지? 맞지? 근데 그 신문왕은요, 노급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게 돼요. 그게 이제 김흠돌의 난이 되고요. 그 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신문왕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김홈돌의 난이었다. 자, 그 다음에 국학입니다. 국학은요, 그 신라에는요, 유교 교육기관이 없었어요. 없었고, 옛날에 너 임신서기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지? 그거는요, 그 돌에다가 그 두 친구가 약속한 거였어. 어떤 경전을 어디까지 몇 년간 공부하자, 이걸 약속하는 그 비석이었거든. 근데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없다가 이제 신문왕 때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국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체제를 보게 되면은 그 중앙체제를 보게 되면은 집사부였다. 원래 신라라는 나라는 있잖아. 너희들 화백회가 있었잖아. 그지? 화백회에 만장일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가지고요. 그 화백회를 통과했어야 됐다. 근데 그 화백회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상대등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상대등의 권한이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상대등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집사부 그러니까 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구주 오소경 9개의 주로 나누고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신라 그 경주를 제외한 5개의 소경 작은 수도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 그래서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5개의 소경, 5개, 그러니까 수도지, 그지? 작은 수도지, 그지? 그걸 5개 뒀고요.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이라는 건 군사제도다, 알겠지? 근데 구서당 10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9개의 주에다가 한 당씩 줬거든요. 한 정씩 줬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 부분 있잖아. 그지? 경계선 한 중가 거기에다가 이제 2개의 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10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신문왕이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그 뭐지 업적을 이룩한 왕이 누구야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은 이 신문왕 혼자다, 알겠지? 그래서 이분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괜찮아요. 시험 칠 때 괜찮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라의 사회적 동요입니다.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라 말때다. 신라 말때 경덕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가 아는 성덕대왕 신종 있죠, 그죠? 그 신종도 만들으신 분이고요, 왕이고 불국사와 석고남도 지으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업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 때 그분을 이제 지나서 그 지나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미안. 자, 신라말 정치 혼란을 보게 되면 자, 해공왕 때 이해해라, 알겠지? 이해하십시오. 자, 해공왕 때, 해공왕 이후로 그 150년간 20명의 왕이 이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교체가 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7년, 그러니까 나누게 하면 한 7년간이지, 맞지? 그래서 진골들이 이제 왕위를 막 찬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있었던 대표적인 난이 뭐야? 그러면 김헌창의 난인데,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왕이 이제 됩니다. 왕이라고, 이제 왕이라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뭐지 폭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뭐지 폭우 때문에 궁궐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폭우가 이제 잦아들고 난 다음에 궁궐에 갔거든요. 근데 다른 왕이 이제 왕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이가 난을 일으킨 게 김헌창의 난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신라 말 때 이제 등장하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호족입니다. 호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직에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왔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이제 그 뭐지 재산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장군이라고 부르고요. 자기를 이제 성주라고 부르는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고 육두품 세력 같은 경우에는 자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잖아 신라는 골품제가 굉장히 얘들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두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진골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골들 귀족에 막혀가지고 이 사람들 출세길이 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당나라에 있는 빈공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고요. 당나라의 관직에 오릅니다. 알겠죠?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채치원이라는 분이지, 그지? 이분이 이제 그 육두품 세력의 이제 그 뭐지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채치원 같은 분은 그 진성여왕 때 그 시모 10조라는 그 뭐지 건의안을 내게 됩니다. 내게 되는데 진군들 때문에요. 그 건의안이요 묵살이 돼요. 그래서 채치원 선생님이 정계를 떠납니다. 됐니?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됐니? 그다음에 이 호족 세력하고 이제 육두품 세력하고 합쳐갖고 뒤쪽에 이제 후삼국 성립이 나오는데 이 후삼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호상국 좀 가봅시다. 이따 갑시다. 그 다음에 농민봉기입니다. 일단 신라 말 때는 얘들아 있잖아. 막 호족들은요. 어떤 짓을 했냐면 세금을 거두잖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땅에 해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요. 원래 중앙에다가 세금을 낸단 말이야. 갖다 줘야지. 왕도 무슨 그 나라 일을 하잖아. 그지? 근데요. 자기들이 세금을 다 먹었어요. 먹고요. 중앙에다가 세금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에서는 세금이 안 올라오니까 다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그 뭐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난이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난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고요. 적고적의 난이라는 거는 그 붉은색 바지죠, 그죠? 그걸 입고 난을 일으켰다 해서 적고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성립을 가보자. 자, 후삼국은 우리가 이제 신라, 그 다음에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부르거든요.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견훤입니다. 견훤이 완산주에다가 지금은 이제 전주 지역이지, 그지? 거기다가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데 건국연도는 얘들아 900년이다, 알겠지? 900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에 해 이제 궁해입니다. 궁해는 원래 신라의 왕족이었다, 알겠지? 왕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라에 반발해가지고 이제 고구려로 해가지고 고구려로 이제 그 뭐지 고구려 이제 그 뭐지 고구려란다 그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자 그 뭐지 미안. 자 신라의 왕족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눈도 하나 없잖아요. 그죠? 궁예 그러면 대표적인 게 왜 스님 그 빡빡머리에다가 눈에 애꾸는 그 뭐지 이렇게 안대 차고 있는 사람이 궁예다 이제. 궁예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조금 특이하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집위로 뭐 무지개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갓 태어난 애가 이빨이 다 있어. 이빨이 이제 쫙 나열돼 있는데 나 있는 상태야.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조금 놀라겠니, 그지? 경악하겠니, 그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궁의 아버지가요, 얘가 태어난 게 길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왕자리를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궁예를 그 뭐지, 시녀한테 맡기거든요. 맡기는데 정자에서 이렇게 얘를 던져요. 던지는 과정에서, 받는 과정에서 시녀의 엄지손가락이 이제 궁예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예가 그때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 얘들 알겠지? 그 궁예가요, 이제 송악에 있는 그 왕룡이죠, 그죠? 그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맡기면서 송악 땅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세운 나라가 이제 후고구려가 됩니다. 그게 이제 901년이 된다, 얘들 알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갈라지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하여튼 그렇다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 발해 할 거고 그다음에 고려 건국 해야 되겠지, 그지?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 볼 거고 고려 건국까지 갈 겁니다. 알겠죠? 곧 시험 이제 또 한 달 뒤에 있으면 또 기말고사 시험 치더라, 그지? 얘들아 빡세게 해라, 알겠지? 얘들아 정말 정말 빡세게 해라. 선생님, 애들이 그래. 선생님, 공부가 전부인가요? 지금은 전부라 생각하고 공부해라, 애들 알겠지? 그냥 내 인생의 전부가 공부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뭐 중학생들 고등학교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잊지 말고 항상 빡세게, 알겠지? 빡센 한국사, 빡센 해나쌤. 얘들 알겠죠? 열심히 합니다. 끝. 안녕.